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찾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만큼 그가 지닌 힘과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주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TV 뉴스에서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장애계의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장애계는 끝내 교황의 꽃동네 방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교황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꽃동네를 방문하자 장애인들은 교황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꽃동네에서 아이들을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교황은 행사 내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그렸고 손가락을 빨고 있던 갓난아기의 입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두고 장애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 왜 이토록 장애계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에 반대하는 것일까?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국제장애인계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어느새 거대 복지 권력이 돼버린 꽃동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꽃동네는 대표적인 장애인 대형 수용시설입니다. 단순하게 꽃동네가 그냥 일반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교황님이라는 분이 그냥 일반의 한 개인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평화고 인권이고. 장애계는 비록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해서 시민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후라도 꽃동네 방문의 부당함들을 계속 알려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방한 준비를 했던 이런 주교님들을 계속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만나서라도 왜 당신들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저희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4박 5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치유와 희망의 의미를 선사한 프란치스코 교황. 하지만 장애인 대규모 수용시설인 꽃동네 방문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 복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씁쓸함을 안겨줬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환승 시간과 역사 바깥으로 나오는 시간만 무려 30분이 넘게 걸리는 종로 3가역. 법원이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종로 상가역 일부 출입구에 대해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구조상 일반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1호선과 3호선 환승 통로에 대해서도 특수형 승강기를 연구 개발해 설치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교통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었던 종로 상가역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결과처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이제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애계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법원의 이번 강제 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으로 강제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지체장애인 박모 씨가 종로 상가역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로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다시 정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일 때 전체의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2017년에는 2.9%, 2019년에는 3.1%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 고용률 상승으로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 9,200개에서 2019년 18만 7,800여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장애 1, 2등급 중증장애인 57만여 명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개인 소득은 54만 원으로 경증장애인의 5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에 대해 장애로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 가족 역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역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 보장부에 대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에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건강보험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보장부 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부 구입이 부담이 되는 만큼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0여일이 지났지만 사건 진상규명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세월호 대책위원회 단체들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등 유가족의 요구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여야의 재협상,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날은 시민사회단체, 종교, 음악인 등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발언과 공연이 이어졌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인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에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둔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매혹적인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몽골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이 소녀는 몽골 국립재활원의 예술단원입니다. 국내외 장애인 예술단의 축제인 이번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어울리고 축제를 한다는 것에 감사해요. 국내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된 축제의 장. 3일간 송도 컨벤시아와 인천 일원에서 열린 인천국제장애인 문화엑스포에서는 풍성한 문화 공연들이 선보였는데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몽골과 일본 장애인 예술단 등의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술을 가지고 또 알리고 또 자기 지역도 알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아시아 게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준비하게 된 겁니다. 각국의 장애 예술인들이 화합과 소통을 나눈 음악 축제. 이곳에 모인 관객과 연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의 성공 개최를 염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장애인지 예산 제도화 추진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지 예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의 정책 도구인 모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배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7개 장애계 단체로 이뤄진 추진연대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연대를 구성해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달할 휠체어 기금 마련을 위한 제13회 사랑 더하기 국토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4일 시작한 국토대장정은 방송인 황기순과 가수 박상민 등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의 7개 주요 도시를 다니며 자선 공연으로 거리 모금을 펼치는 운동으로 성금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지원에 활용됩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구협회장에 손명숙 씨가 임명됐습니다. 손명숙 협회장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학회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자용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앞으로 진흥회 대구협회장으로서 장애 없는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설 것과 국제적 관광 레저를 추진할 것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 다시 나라를 잃지 않는다는 단한 목적으로 63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 신광면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해방 2년 뒤인 지난 1947년부터 개최돼 온 신광면 축구대회의 올해 경기에는 22개 마을에서 2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재능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실 2014 하반기 전문 자원봉사단 2웰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가 되면 온라인 및 출판, UCC 등의 홍보와 함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원 기간은 8월 22일까지이고 20세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 및 수도권의 복지시설, 병원, 학교, 유치원 등의 신청을 받아 선보이는 무료 공연입니다. 음악회는 20일에 열리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로 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2014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동행 치매를 넘어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로서 온 국민이 함께 걷고 희망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다음 달 13일 수원시 광교공원 저수지 수변로에서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8월의 중순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던 복지TV 뉴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는 뉴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사회복지 소식을 보다 알차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